자, 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학교 담임 선생님을 통해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경영학 관련 정보들을 자세히 알고 싶고 또 학생부도 진로와 연관해서 어떻게 기록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부터 살펴보죠. 우리 친구는 경영, 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인문계 고2 학생이고요. 내신은요?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주요교과 평균 2.95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9월 모의고사 점수 국수탄 평균 3.3등급입니다. 비교과는요? 자율활동으로 학급 학예부장 독서 활동을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 알아보죠. 봉사활동은 총 43시간, 독서는 총 39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요? 지식채널 2 연구반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수학적 사고력 증진대회 외 7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지금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중앙대 경영학부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요. 경영 쪽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딱히 거창한 이유는 없고 그냥 아버지가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에 관련된 책을 어릴 때부터 접해가지고 그냥 꾸준히 그런 분야에서의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 텐데요. 조미정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내신 먼저 보겠습니다. 학생 내신 성적 살펴보면요. 국어는 2.23등급, 수학 3.21등급, 영어 3.33, 사회 2.95등급으로 주요교과 평균 2.95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3에서 1등급으로, 수학은 4, 3, 2.5등급으로 상승, 영어 3, 4, 3등급으로 등락, 사회는 3.5, 3, 2.5등급으로 상승입니다. 다음은 모의고사입니다. 이번 9월에 본 모의고사 점수인데요. 국어 4등급, 수학 나영 2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3등급, 사회문화 2등급, 동아시아사 6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3.3등급입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와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4등급을 유지했고요. 수학은 1에서 2등급으로 하락, 영어는 3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좀 살펴보면요. 국수영사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이 2.95등급 정도입니다. 중위권 정도의 학생이고요. 학년별 학교의 성적의 추이를 좀 살펴보면 1학년 1학기 때 3.4등급대에서 2학년 1학기 때 2.27등급으로 성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학생입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요. 1학년 때 3등급에서 2학년 때 1등급까지 올라갔고요. 수학도 4등급에서 2, 3등급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요. 3, 4등급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한 편이지만 사회교과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성적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사서를 받았을 때 진로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잘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경영 쪽에 그래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1학년 학생부 교과 특성을 좀 보면 학생이 책을 좀 늘 가까이 하고 있고 독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 습득을 책을 통해서 많이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경영과 같은 상경 계열을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교과 성적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수시 모집에 교과 전형을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 중앙대 경영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2020학년도에 다빈치형으로 40명, 탐구형으로 45명을 모집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경쟁률이 각각 16.05대 1 그리고 8.76대 1이고요.
서류 100%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 심사를 할 때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를 근거로 해서 학생의 탐구 능력이나 전공적 합성 그리고 학교생활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요. 작년도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상위 80% 정도의 성적대를 살펴보면 다빈치형은 좀 3등급대이고요. 탐구형은 4등급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점수상으로는 뭐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친구가 준비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선생님. 우리 친구의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우리 친구가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때 성적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우리 친구만의 어떤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이 따로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말씀해 주세요. 뭐 딱히 그렇게 잘난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열심히 1학년보다는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했다는 게 겸손한 모습이죠. 그냥 열심히 했는데 네,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런 거네요. 아마 분명히 자기만의 뭔가 공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네, 이 추세로 계속 가면 좀 욕심을 부려보자면 국어 같은 경우 1등급, 수학, 영어, 사회는 모두 2등급까지 향상된다면 수시 공략할 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과 분석과 목표 등급까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9월에 봤던 모의고사 성적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국수탐 표준점수 합은 362점이고요. 백분위 합이 227.93, 그리고 평균 등급은 3.3등급, 영어는 4등급, 한국사는 3등급입니다. 3월 달에 봤던 성적과 좀 비교를 해보면 사회문화는 3에서 2등급으로 올랐는데요. 그 외 나머지 수학이나 영어 그리고 한국사 성적들은 모두 다 좀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탐구 같은 경우 3월에는 경제를 봤다가 6월에는 동아시아사로 변경을 했어요. 근데 경제를 봤을 때는 2등급이었는데 동아시아를 보면서 6등급으로 굉장히 성적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탐구 과목 선택에 대한 결정을 조금 이제 빨리 내려서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수리적인 감각이 좀 있으니까 경제를 선택해도 우리 친구가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친구 예상 석차는 전국의 상위 24% 정도 되는데요. 동일 점수 때 영어 평균 점수는 2.4등급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는 영어가 4등급대이기 때문에 뭐 정시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좀 상대적으로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에 대한 향상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동점자들 간의 영역 평균을 좀 살펴보면 표준 점수나 백분위가 수학은 좀 유리한 편인데 국어나 영어 탐구는 좀 많이 불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9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희망대학 정시 지원 가능성을 좀 살펴보면 중앙대 경영학과가 다군에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다군에 합격 가능한 평균 백분위가 약 96.5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 점수는 78.49 정도 되기 때문에 18점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그 동아시아사로 탐구를 옮기다 보니까 더 극도로 성적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경영학과대는 뭐 경기대나 고려대 세종, 삼육대, 서경대, 한림대 등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성적 분석을 통해서 보면 우리 친구가 학생부 교과나 적성고사 쪽에 좀 적합해 보이는데 이후에 성적 향상에 좀 더 신경 쓰시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 전략을 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 비중이 좀 문과지만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대학을 고른다거나 탐구를 하나만 반영하는
있는 대학이 유리하긴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대학 수준이 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사탐 나머지 한 과목 선택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 성적을 좀 정해봤거든요. 표를 보시면 말씀드릴게요. 국어 같은 경우는 목표 등급 3등급, 수학 나영은 1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1등급, 사회문화와 경제는 각각 2등급을 목표로 정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게요. 한명순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우리 학생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라는 걸 학생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독서 활동이 꾸준하고 왕성합니다. 1학년에 이미 29권을 읽었어요. 지금 아직 학생부에다 반영되지 않았을 테니까 아마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담임 선생님 및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성실성이나 자기주도성, 인성을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경영학과를 간다라고 하면 기본 소양이 수학입니다. 그러면 수학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상에서 예선을 보면 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면이 있고 진로를 볼 때 좀 경영학을 하겠다라는 그런 절실함이 좀 드러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학생부 경쟁력이 좋아지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가 궁금한 점 있을까요? 예, 자. 경영학은 상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좀 잘 보이는 전공에 속합니다. 예비 경영학도죠, 우리 학생.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그냥 교과서를 통해서 자세히 안 배웠던 부분을 이제 좀 더 자세히 탐구하거나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조심하셔야 될 게 교과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인데 비교과를 상대적으로 좀 덜 치중하고 계신다는 얘기니까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으시면서 비교과의 중요성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해야 할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자 먼저 경영학을 왜 공부하고 싶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생기부가 좀 일목요연해질 것입니다. 자, 수상의 경우에는 경영학의 기반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학적 능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남은 기간 동안 수학 관련 대회도 좋고 수학적인 능력을 발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발표 대회도 좋습니다. 거기서 좀 좋은 입상 성적이 있다면 이제 잠재력이 있다라고 좀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자율 영역입니다. 학급 경영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급에서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효과를 드러낼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장이나 부회장이 돼서 직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할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회장, 부회장이나 담임 선생님을 도와서 경영에 좀 유리한 측면이나 혹은 좋은 측면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학생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잘 고민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생기부에 반영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동아리는 자신의 진로나 꿈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관련한 활동이나 연구를 이어보고 활동 및 연구 결과가 그리고 발생한 변화, 발전이 동아리 활동에 잘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요즘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봉사입니다. 자, 교육 나눔 봉사활동은 좀 많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우리 학생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의 꿈과 관련해서 배우거나 꿈을 적용해 볼 기회가 되었을까요? 자, 되돌아보고 그러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면서 경영학이 삶의 여러 곳에서 쓰이고 발견되고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자소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진로 영역입니다. 자, 진로 시간은 자신의 꿈을 바라보고 관련한 생각과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 학교에서 주어지는 활동을 통해서도 배우고 느낀 점이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도 또 더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학생이 생각해 봐야 되죠.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부분이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될까? 진로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 그런 부분이 진로 시간의 활동으로 이어지고 담임 선생님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학생부에 반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독서입니다. 양적으로 아주 풍부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활동이고 좀 전에 학생이 말씀했듯이 계속 더 독서를 이어나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붓을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자, 우리 학생 경영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경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하고 그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독서를 통해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와중에 생기는 궁금증이 독서를 통해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런 것들이 보여지려면 좀 일관성 있는 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하에 독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는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김형준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 60, 정시 경쟁력 40으로 평가 주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김형준 선생님 평가 이유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우리 학생 그 주요 교과 성적과 모의고사 등급을 비교해 보면 편차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직은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요. 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형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지금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모의고사 성적 대비해서 지원 희망 대학을 고려해 보면 수시를 지원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6대 4의 비율을 뒀고요.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새 학기 결과물이기는 한데 그 1학년 1학기 때 3등급 초반, 3등급 중반으로 이제 내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2학년 1학기로 오면서 2등급 초반까지 굉장히 비약적으로 상승을 한 점이 눈에 띄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 세특이나 이런 걸 보면 매 교과마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앞에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그 가장 눈에 띄게 본 게 한문 선생님께서 쓰신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세특 내용을 보니까 해당 교과서의 그 해당 교과에서의 강점을 넘어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학생의 학습 태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언급해 주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칭찬을 받는 학생인 것 같은데 이런 게 강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또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염두에 두고 입시 전략을 좀 세워나가고자 하면 전공 역량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성실하다는 평가는 분명히 받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그 개인 역량이라든가 특색이 잘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가 좀 다소 밋밋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우리 학생이 경영이라든가 또 경제 관련 분야 그 진학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활동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또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추천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아마 우리 학생도 종합전형에 대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이라는 말을 방금 전에 제가 했는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이제 교과 성적에 대한 지속적인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좀 다양하게 입시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종합전형을 써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려면 비교과 활동도 충실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종합전형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서 이렇게 지원 그 의사를 밝혔는지는 모르겠지만 1학년 때 활동들을 보면은 그 기재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학교 공통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여서 차별성이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학년 활동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단정적으로 내릴 수는 없지만 3학년 1학기까지 이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하신다면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경영이라든가 경제 관련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어떤 분야에서 이런 부분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교 활동을 통해서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학생에게 논술 전형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그 현재까지 성적만 놓고 보면은 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교과 전형의 강점은 없습니다. 이제 중하위권으로 내려가게 되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희망하는 대학을 좀 중앙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논술 전형이 가장 적합해 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수학이라든가 또 사회문화, 경제 이런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영 관련 그 논술을 보면은 수리 논술이 출제가 되고 통계나 이런 통합 논술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전형이 바로 논술 전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인문 논술에서 좋은 그 결과를 얻으려면 글도 잘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시문 독해 능력이라든가 글쓰기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은 돼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기출 문제라든가 대학에서 이제 주관하는 모의 논술 문제를 통해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고 또 점검을 해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 방식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시 지원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시는 수능 성적이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뭐 성적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현재까지 결과만으로 좀 예상을 해보면 우리 학생이 국어나 영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으로 만약에 대학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서울 소재 그런 대학들
대학들 지원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 중에 한 과목은 분명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잘하면 물론 더 좋겠고요. 그래서 3월과 9월 성적을 또 좀 비교를 해보니까 탐구 영역의 과목을 바꿔서 그런지 등급이 하락을 했습니다. 앞에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시에서 최저가 있는 학과에 또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국어나 영어가 지금 다 4등급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3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우리 학생이 상위권대 진학을 할 때 이 최저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김형준 선생님 숭실대 경영학부 SSU 미래인재전형, 한명수 선생님, 인하대 경영학과 인하미래인재전형, 조미정 선생님, 가천대 경영학부 학생부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형준 선생님께서 숭실대 경영학부 SSU 미래인재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그 합격생들의 평균을 보면 한 2.8등급 정도가 됩니다. 우리 학생이 한 2.95등급 정도가 나오는 상황인데 성적이 향상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교과에 대한 경쟁력이 있고 비교과 활동만 충실히 좀 보완을 한다면 숭실대 전형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한명수 선생님께서는 인하대 경영학과 인하미래인재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김영준 선생님과 이유가 비슷한데요. 그 입결을 보면 작년에 그 최종 등록자 내신 평균이 3.14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더 마무리를 잘한다면 경쟁력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미정 선생님께서는 가천대 경영학부 학생부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네. 성적이 학년마다 올라갈수록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그대로 이어서 2학년 2학기 마무리,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계속 오른다면 제가 볼 때는 교과 전형으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과 내신 성적 향상으로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교과 전형을 추천해 드리고요. 70% 합격자 컷이 2.3등급 정도인데 예비 번호가 65번까지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8등급 이하까지도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도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좋은 피드백 받아가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